변수하기 전에 우리가 헬로 이제 JVM은 이렇게 아까 메모리 속에 이렇게 별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JVM은 윈도우에서도 JVM이고요. 뭐 우리가 리눅스, 자 이렇게 처음 듣죠? 리눅스. 맥은 맥킨토시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컴퓨터 OS들이 있잖아요. 서버들이 유닉스도 있고 이런 OS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학원에 있는 컴퓨터가 있고요. 집에 있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달라지든 어떻든 이 JVM은 똑같은 구조로 생깁니다. 내가 정의해 놓은 대로. 그래서 .java가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JVM 속에 실행될 때는 다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헬로 자바 생겼고요. 이제 3개의 영역이 잡히지만 헬로 자바가 생겼고요. 여기 say 생겼고요. 여기에 뭐 우리가 어떤 변수를 잡은 게 여기 힙 영역이 생깁니다. JVM 다음에 디테일하게 하고, 어쨌든 이 구조가 그대로 잡히는데 윈도우에서도 이 구조로 잡히고요. 리눅스에서도 이 구조가 잡혀요. 맥에서도 이 구조가 잡히고 이 컴퓨터에서도 여기 잡히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이 구조로 잡히고 다 똑같아요. 이 세 개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뭐 write once라는 건 코딩을 한 번 해가지고 run 뭐 anywhere인가요? anywhe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바의 모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네가 코딩을 하면 어디서든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리눅스든 뭐 윈도우 서버든 윈도우 PC든 맥이든 이게 그대로 잡히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스 코드에서 헬로 자바가 JVM에 생기고 거기에 say hello 이런 게 생긴다. 자, 변수라는 거는 뭐가 변하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수학에서 x 뭐 이런 게 변수가 되겠죠. 우리가 x는 1이라고 줄 수도 있고요. x는 1.05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x는 자, 수학에서는 없지만 이런 아까 같이 헬로라고 줄 수도 있고요. x는 한 글자만 줄 수도 있습니다. h 여러 가지 형태로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x는 불리언도 줄 수 있어요. true나 false. 요 x를 변수라고 한다. x 자리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의 숫자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책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코딩하는데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알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트 바이트를 했는데, 자, 비트 바이트를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x는 아까 true false니까 불이 켜져 있으면 true고요. 꺼져 있으면 false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램프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켜져 있다 그러면 1이고 꺼져 있으면 0입니다. 요거는 뭐죠? 한 비트만 있으면 되죠. 램프 하나만. 그래서 불리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트고요. 자, 바이트는 글자를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h라는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이제 우리가 알파벳 A부터 Z, 소문자 Z까지. 그래서 대문자 26개, 소문자 26개. 이게 알파벳이죠. 대소문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니까 문자를 숫자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약속을 해놨어요. A는 뭐 65인가요? ASCII 코드라고 하는 게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 자, ASCII 코드. 이렇게 쓰는데요. 이 ASCII 코드라는 게 A는 65라고 되어 있고요. B는 66이겠죠. C는 67. 이렇게 숫자화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쭉 해가지고 소문자 Z는 뭐 몇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퀀셜하게 이렇게 쭉 나가고요. 순서대로. 그래서 65를 이진수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속에서는 이 H가 뭐 이렇게 뭐 70번이다 그러면 70이 이진수로 바뀌어가지고 컴퓨터는 들어가요. 속에서. 그래서 이런 스트링도 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숫자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한 글자를 우리가 1바이트라고 그래요. 컴퓨터에서. 자, 알파벳 한 글자 A를 1바이트라고 하면은 1바이트라고 했으니까 바이트는 램프가 몇 개죠? 8개예요. 자, 8개면은 2의 8승입니다. 왜냐면은 이 칸이 한 개가 2잖아요. 이진수 2니까 8칸이 있으니까 8. 그러니까 2의 8승이니까 요일인가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65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바꿔보면 뭐 01, 01, 01 이렇게 쭉 나갈 거잖아요. 그럼 요 01, 01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칸에 다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65보다 큰 우리가 한글의 뭐 세종대왕의 세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8칸으로 표현이 안 돼요. 숫자가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A부터 Z, 그 다음에 일본어, 영어, 아니 영어가 아니고 일본어, 중국어, 한글 뭐 이렇게 쭉 나가질 거잖아요. 그럼 계속 차니까 이걸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2바이트라는 걸 씁니다. 2바이트. 2바이트는 바이트가 몇 개죠? 2개니까 16칸이죠. 그럼 이진수 16자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바이트는 이진수 8자리까지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2의 8승까지밖에 쓸 수 없으니까 256까지밖에 못 쓰네. 맞네요. 2의 8승이네. 그럼 256보다 큰 숫자는 내가 257번째 캐릭터를 세종대왕의 세자를 271, 257이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한 자리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8자리 칸을 더 줘버렸어요. 8자리 더 주니까 한글이 표현이 되더라. 일본어도 표현이 되더라. 하지만 중국어의 일부라든지 우리가 이런 거 있죠. 100. 이렇게 이런 글자, 그 다음에 개익 할 때 익자 이런 글자는 이 자리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의 16승만큼으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자리로도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17자리가 필요하다. 자, 이런 글자는 그럼 3바이트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3바이트라는 걸 씁니다. 3바이트는 8개가 3개니까 2의 38이 24승이네요. 여기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3바이트는. 그러니까 훨씬 큰 숫자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3바이트면 세계의 모든 언어가 다 표현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무슨 코드라 그러냐면 유니코드라 불러요. 유니코드. 자, 유니코드도 UTF, 자, 유니코드 타입으로 UTF-16이 있고요. UTF-8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의 모든 캐릭터들은 대부분 UTF-8로 되어 있어요. UTF-8은 자, 아까 제가 3바이트부터 쓰는 게 유니코드라 그랬죠. 근데 UTF-16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웬만한 글자는 다 2바이트로 표현되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자바는 UTF-16을 씁니다. 그러니까 16이라는 거는 램프가 16개니까 2바이트가 되겠죠. 자, 바이트를 이제 B라고 쓸게요. 16칸의 램프, 그러니까 16자리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숫자로. 그래서 요걸 2바이트라고 부르고요. UTF-16은. UTF-8을 대부분 쓴다 그랬죠. 이거는 1바이트부터 4바이트까지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A는 65니까 이진수로 바꾸면은 뭐 몇 자리 안 됩니다. 1바이트만 있으면 충분하겠죠. 8칸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100 뭐 이제 한글로 뭐 부 이런 말 글자가 있다. 이거는 그 2의 8승 256보다 더 큰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2바이트. 그 다음에 100 이런 거는 3바이트. 물론 한자도 되겠지만 한자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 됐어요. 근데 4바이트는 뭐냐면 이모티콘 같은 거 있죠. 특수 문자들. 막 이렇게 하트 모양 같은 거 뭐 이상한 이런 특수 문자들은 또 이걸 또 초과해요. 특수 문자는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나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고 아무나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캐릭터가 생긴 겁니다. 세상에 언어보다 더 많은. 그래서 요거는 4바이트로 또 표현돼요. 자, 그래서 1바이트부터 지금 여기 1바이트 알파벳 1개 1바이트부터 4바이트 이렇게 가변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 2바이트를 확보를 하고요. 한 글자에 이렇게 들어오면 3바이트를 확보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4바이트를 확보하겠죠. 편하죠. 왜냐면 모두 4바이트를 해버리면 어때요? 내가 글자를 방금 같이 A, 부, 100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트까지. 자,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자, 모든 게 4바이트면 하나, 둘, 셋, 네 글자니까 4, 4, 16이잖아. 그죠? 이만큼 필요한데 얘는 1바이트, 얘는 2바이트, 얘는 3바이트, 얘는 4바이트니까 7, 10, 10바이트밖에 안 필요하죠. 그럼 6바이트 아꼈죠. 그럼 메모리에 6바이트가 절약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UTF-8을 쓴다. 근데 자바는 왜 16을 쓰냐? 그러면 가변적이고 더 좋은데 왜 2바이트 밖에 안 쓰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바는 메모리가 아까 제가 딱딱 자리 잡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글자가 두 글자가 들어왔어요. A, B. 그럼 2바이트 4칸만 딱 잡으면 되잖아. 그죠? 요만큼만 딱 확보하면 되죠. 근데 가변적이라 그러면은 얘가 막 이렇게 변하잖아. 자, 지금 A는 여기 1바이트 여기 A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부는 여기 2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나, 2개, 3개 막 가변적이면 어때요? 이제 분석할 때 힘들잖아요. 이 글자가 뭔지 읽어올 때는. 쓸 때는 괜찮은데, 쓸 때는 내가 한 자리에 쓰고, 2자리에 쓰고, 3자리에 쓰면 되는데, 읽어올 때는 되게 힘들겠죠. 다시 갖고 와서, 자,
한 칸씩 갖고 오거든요. 한 칸씩 갖고 왔더니 A야. A면은 이건 한 바이트 내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부야. 부는 어떻게 되냐면 깨져 나와요. 그래서 A도 두 칸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칸이면 충분하지만 두 칸 잡고 그다음 부도 두 칸. 비역 우. 자, 근데 100은 어떡할까요? 100은 100은 두 칸으로 딱 쪼갤 수가 없잖아. 3바이트니까. 그래서 부에 액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자바는 무조건 UTF-16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씩 증가되겠죠. 그래서 부에 요거는 2바이트일 거고요. 이게 3바이트일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쪼개지는 건 아니에요. 숫자화 된다고 그랬잖아. 이진수로 바뀌었을 때 0과 1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비어 있지만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잡아야지 무조건 요만큼 단위로 있겠죠. 편하잖아. 딱 자리도 잡기 편하고. 자, 그래서 UTF-16을 쓴다. 그래서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01, 01, 01, 뭐 65가 이렇게 65라는 숫자, 요게 A라고 하는 게 디코딩이고요. A가 컴퓨터가 알아먹기 위해서 숫자화 시키는 거. 실제로는 이진수입니다. 제가 그냥 이진수를 몰라서 10진수로 쓴 거예요. 이거를 인코딩이라 쓰고요. 인코드. 자, 요거 반대로 이렇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디코드. 자, 컴퓨터가 알기 위한 게 인코드, 디코드. 인코딩, 디코딩. 자, 이런 거 용어만 그냥 알아놓고 갈게요. 컴퓨터는 속에서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자, 연산을 해야 되죠. 덧셈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덧셈, 아까 숫자는 아까 얘기했어요. 1, 1이면 2의 0승이니까 1. 요거는 2의 2승이니까 2. 합치면 3이 되죠. 그래서 2진수 1, 1은 3이 됩니다. 자, 1빵빵은 그러면 4가 되겠네요. 1빵 1은 5가 됩니다. 자, 음수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자, 우리가 덧셈은 할 수 있어요. 아까 같이.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1, 1, 1 되고요. 0, 0, 0 되고요. 1, 1, 얘는 1까지밖에 표현 못하니까 1, 1이니까 0이고 1 올라갔죠. 자, 이렇게 덧셈은 되죠. 근데 뺄셈은 어떻게 하냐? 뺄셈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 보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음수 표현법. 자, 0, 0, 1, 1, 3이에요. 3의 음수형은 뭘까?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건 3이죠. 이진수 3. 3을 음수 마이너스 3을 알면 되겠죠. 자, 제가 5에서 마이너스 3 하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컴퓨터가 계산하려면 5는 표현할 수가 있고요. 숫자로. 자, 1빵빵 1인가요? 1빵빵 1. 2에 2승 4, 5 되네요. 101이 됐고요. 근데 3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3은 1011이라는 거 알지만 이거는 더해져 버리죠. 무조건 컴퓨터는 더하기밖에 없거든요. 더하기는 5와 연산밖에 없었어요. 실제. 그러다가 엔드 연산이 생긴 거예요. 엔드 연산이 생기면서 인공지능도 발달하게 된 거고, 어쨌든 5와 연산밖에 못하니까 더하기로 표현하고 싶으면 5 빼기 3은 뭐가 되죠? 5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만 알면 되겠네요. 내가 더하기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주면 됩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마이너스 3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게 보수라는 게 나옵니다. 보충하는 수. 이를 마이너스 음수를 붙이는 요걸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0011의 보수는 1101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3 빼기 3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럼 내가 3의 보수를 찾고 싶으면 요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3 마이너스 x 했더니 0이 된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x가 되겠죠. x는 0인데 요 x 자리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0이 되잖아. 그래서 요 값을 찾는 겁니다. 요 값을 찾는 게 보수예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0011 더하기 1101. 자, 3은 0011. 자, 뭘 더했더니 빵빵빵빵이 나오면 돼요. 자, 여기가 경계선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경계선이라고 했을 때, 자, 얘는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걸 더해버리면 00001이 나옵니다. 맞죠? 아까 계산한 것처럼 110, 1 올라갔어요. 1 올라갔더니 또 0, 또 1 올라갔어요. 또 110, 또 1 올라갔어요. 110.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은 뭐죠? 1101이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3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여기 3 더하기 3에 요걸 더하면 0이 되니까. 그럼 이 1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잘려 나가는 거예요. 자, 네 자리만 확보했다 그러면은 네 자리만 확보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한 자리씩 계산이죠. 3 더하기 3, 3. 한 개의 3을 표현하는데 4개면 다 되거든요.
우리가 16진수도 4개면 다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16진수 우리가 1부터 F까지 쓰는 거죠. 0부터 참. 0부터 F까지가 표현하는 게 16진수거든요. 헥사라고 부릅니다. 컴퓨터에서 많이 쓰여요. 이 진수를 바로 부르거나 표현하기 힘드니까 16진수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게 16진수입니다. 그래서 16진수 한 자리는 이렇게 4개의 비트예요. 4비트. 그래서 4비트만 확보되기 때문에 넘치는 거는 이건 버려요. 컴퓨터는. 넘치는 건 어떻게 돼요? 잘려나가요. 트렁케이트 된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0만 남죠. 자, 컴퓨터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자리 잡은 거를 초과하면 버려버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101과 0011과 1101을 더해버리면 0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5 빼기 3이라고 하는 거는 자, 1빵 1 더하기 1101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2가 나옵니다. 밀리고 잘라내면, 자, 그건 해보시고요. 자, 그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음수 빼기도 할 수 있게 됐다. 왜 우리가 덧셈과 뺄셈이 중요하죠? 컴퓨터는 정말 덧셈 뺄셈밖에 못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덧셈밖에 못하죠. 컴퓨터는 덧셈밖에 못합니다. 정말 멍청한 놈이에요. 근데 얘 덧셈을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죠? 곱셈 할 수 있죠. 자, 뺄셈 지금 해결했잖아, 보수로. 뺄셈을 할 수 있으면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칭 연산이 된 겁니다, 컴퓨터는. 컴퓨터 속은 이렇게 돼 있다. 상식으로 알아놓으셔도 좋죠, 이런 거는.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변수 쪽 가볼게요. 바이트는 1바이트, 8비트 말하는 거고요. 불리언은 이제 true, false만 표현하면 되니까 비트가 될 거고요. 자, int는 4바이트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대충 그 정도 사이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hort는 2바이트예요. 2바이트니까 숫자를 생각하시면 지금 이 바이트 수가 왜 중요하냐면 short이 2바이트라고 했으니까 2바이트면 2의 몇 승이죠? 16승이 되죠. 2의 16승. 2의 16승이 65536인가요? 네,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럼 쇼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수직선 생각하시면 되고요. 0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입니다. 자, 62536이니까 자, 음수 영역, 양수 영역 다 합쳐서 62536이에요. 2의 16승이니까 2의 15승, 2의 15승, 마이너스 2의 15승부터 플러스 2의 15승까지죠. 반이니까 요거의 반 나누기 2거든요. 양수와 음수로 나누니까. 자, 그래서 요만큼이 요거의 반 32767. 자, 마이너스 32767부터 플러스 32767까지예요. 근데 0이 있기 때문에 32766부터겠죠. 하나를 빼야 되겠죠. 0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2766부터 플러스 32767까지를 short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변수는 뭐냐면 이 short int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코드를 short이라고 쓰고요. 앞에다가 i는 뭐 s라고 합시다. s는 23 이렇게 썼어요. 세미콜론까지. 그럼 컴퓨터가 이제 통역을 하겠죠. 어떻게 하냐면 앞에 short이라는 말은 예약어입니다. 예약어 키워드라고도 하고 예약어로 한국말로는 예약어라고 하는데 자, short은 2바이트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2바이트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요. 메모리 확보하고 자, 번지 주소는 44번이다. 뭐 이렇게 주소가 생기고요. 메모리 주소가. 그 다음에 S라는 이름으로 생기겠죠. 자, 번지수하고 문패하고 다르죠. 요즘 문패를 안 쓰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 번지수하고 제 호수하고 다른 것처럼 아파트면 자, 문패가 요게 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은 뭐가 되죠? 23이 이진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01010 해가지고 23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메모리를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타입이 먼저 와야겠죠? 약속이에요. 타입을 알려줘야 내가 2바이트 잡고, 그 다음에 이름 달고요. 잡혀 있는 거는 메모리 주소가 다 정해지고요. 자동으로. 이거는 누가 정해주죠? OS가 정해주고, 자바에서는 JVM이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이라는 값을 이 메모리한테다가 쏙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t는 4바이트라고 했으니까 int i는 100 이렇게 했어요. 세미콜론. 자, 그러면 int니까 4바이트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겠죠. 4바이트. 그 다음에 요 i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값은 100. 100을 한 바이트면 충분하니까 100 이렇게 써있고 다 비어 있습니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int.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에 잡힌다. 그래서 요 타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 키워드들은. 이 int는 왜 중요하냐면 자바는 다 숫자는 int로 표현합니다. 다 숫자는 뭐라고요? int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3 더하기 4라고 썼어요, 그냥. 그러면 이 3은 뭐죠? int로 잡는다고, 무조건. 무조건 int로 잡는다고. 얘도 int로 잡는다고. 그래서 4바이트, 4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바이트 3이랑 11이랑 앞에 다 비어 있겠죠? 4랑 1 빵빵빵이랑 이걸 더하는 겁니다. 5와 연산으로. 5와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조건 4바이트 확보, 4바이트 확보입니다. 자, 타입을 선언하면 그 타입만큼의 공간이 확보되고, 타입이 선언 안 돼 있고 이렇게 마구제비로 써면 인트로 무조건 선언이 된다. 자, 롱 더블 이건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니까 엄청 크죠, 숫자가. 되게 큽니다. 자, 더블이랑 플롯은 실수인데 수학에서 정수라고 표현하죠. 정수는 0을 기준으로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가 있죠.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것들을 다 실수와 무리수라고 하잖아요. 실수와 무리수는 뭐 루트 씌운 거고, 자, 실수는 소수점인데 뭐뭐점 뭐뭐 이런 구조죠. 자, 이 실수의 자릿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실수 형태는. 그래서 더블이 조금 작고 플롯은 좀 깁니다. 정수형은 다 이만큼이다. 이만큼이 정수형이죠. 자, 그래서 바이트 됐고요. 요 아래쪽은 뭐냐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트라고 합시다. 인트가 디폴트 그거니까 int i는 100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i는 int니까 메모리에 그냥 i 자리 100만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티저 i는 ii라고 합시다. 두 개 구분하려고. ii는 new 인티저 10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둘 다 인티저입니다. 하지만 요 인티저는 클래스죠. 대문자 i잖아. 그리고 모양도 조금 다르죠. 둘 다 정수를 담는 그릇입니다. 담는 그릇인데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자바에서 무조건 클래스예요. 아까 패키지와 클래스 얘기했었죠. 클래스는 뭐라고요? 오브젝트라고 그랬죠. 다 오브젝트긴 하지만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갖는다 그랬죠.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갖습니다. 자, 프로퍼티는 값이에요. 값은 value라고 하는 요 값은 지금 100이고요. 자, 메소드는 뭐가 있냐면 to, string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0이라는 건 숫자죠. 문자로 바꾸고 싶으면은 string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100, 쌍따옴표 100 이렇게 쓰시면 이거는 문자죠. 문자.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다 1 더하면 101이 나오는 게 아니고 1 빵빵 1이 나와요. 100의 스트링이랑 숫자 1이랑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스트링은 문자열을 말한다. 문자. 우리가 쓰는 문자. 글자를 말하고 나머지는 다 숫자예요. 이 인티저라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메소드를 갖는 거를 클래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 인티저를 갖는 거를 우리가 그 참조형, 그 레퍼런스형이라고 그러고요. int나 short이나 이런 것들 있죠. 즉 위에 있는 거를 프리미티브형, 기본 자료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클래스가 있는 것들은 참조형이라고 불러요. 이제 변수 중에 좀 중요한 거는 요 두 개입니다. 요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걸 알아야지 요 바이트 밑에 요 아래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프리미티브 타입이랑 레퍼런스 타입이랑 요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많이 불러요. 실무에서도 프리미티브 타입이라는 말을 쓰고 한국말로는 기본 자료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보다는 이 말을 많이 쓰죠. 위에 있는 거는 프리미티브 타입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프리미티브 타입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int i는 100. 자, 그럼 메모리 안에 i 자리만 100 생기고 끝이에요. 끝. 요거는 힙에 생깁니다. 힙에 생기지만 어쨌든 이걸로 끝. 힙이라는 건 몰라도 되고요. 자, 인티저 아까 인티저 했었죠. 지워버렸네요. 인티저는 어떻게 되냐면 intgr입니다. gr. 자, 인티저는 클래스라 그랬죠. 자, 메모리 속에 어떻게 잡히냐면 인티저 ii라고 했죠. 이 ii는 이렇게 나눠져서 잡혀요. 자, 정확하게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해하기가 이게 제일 편해서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ii는 아까 프로퍼티는 value로 갖는다고 그랬고 클래스는 다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갖습니다. 메소드는 아까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다 그랬죠.
자, 메소드는 괄호를 항상 붙인다 그랬죠. 메소드 펑션 함수니까 뭘 받아야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얘기 했었고. 자, 밸류 자리에는 지금 아까 제가 new integer 100 이렇게 잡았어요. 자, 앞에 new라는 것도 썼죠. 자, new는 뭐냐면 메모리에다가 확보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는 왜 new 안 썼어요? 프리미티브 타입은 new라는 말을 안 써요. 프리미티브 타입은 그냥 4바이트 만들어서 100만 집어넣어. 너는 프로퍼티고 나발이고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프리미티브 타입. 그 다음에 new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예의 바르게 만든 것들은 다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레퍼런스 타입은 이렇게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갖는다. 그래서 toString을 불러버리면 이 ii에 toString 불러버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100이 나온다고. 이거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해주는 거죠. 함수가. 둘 다 힙에 생기는데요. 이 인티저라는 게 어디 정의되어 있어요. 인티저라는 클래스, 우리 아까 헬로 자바 예를 들면 헬로 자바도 정의가 됐잖아요. 헬로 자바는 자, 이거는 JVM 거니까 필요 없고 say라는 함수가 있더라. 자, 멤버 변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퍼티는 없어요. 프로퍼티를 제가 아까 string message 이렇게 썼다면 hello world라고 이렇게 했다면 세미콜론 써주고요. 자, 이 메시지가 뭐가 되는 거죠? 프로퍼티라고 제가 불렀던 그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헬로라는 구조는 헬로 자바라는 클래스는 이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빠지겠죠. 이건 빠지고 JVM 거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는 뭐가 있고 함수는 뭐가 있다라는 거를 JVM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줘요. 자, 그렇게 하고 이 II는 그 JVM을 우리가 클래스 베리어블 에리어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명세라고 부르는데 클래스 명세서입니다. 명세서. 자, 그래서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명세에 있고요. 클래스 베리어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어딘가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II라는 건 new 했죠. new 해가지고 인테저 했죠. 이 인테저라는 거는 여기 명세서에 인테저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클래스 이름이니까. 그럼 요 자리가 인테저라는 게 있겠죠. 헬로 자바 자리에. 그래서 인테저 요 값으로 요 클래스 구조로 이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메시지라고 했던 것처럼 인테저 클래스에는 value라는 요 자리에 value라는 게 있고요. 메소드 자리, say 자리에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생겨버려요. 자, 얘랑 구조가 완전 다르죠. 얘는 그냥 값 하나만 딸랑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프로퍼티 영역과 메소드 영역까지 분리돼가지고 깨끗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II에 접근하면 II를 toString 부르면 얘를 부르는 거죠. 이걸 만드는 데 쓰는 게 뭐라고요? 내가 만들어야 되죠. value랑 toString. 이 자리를 만들 때 쓰는 거는 이 명세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갖다가 그 틀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value 자리는 100, new 해서 100 했으니까 100이 들어간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 value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요게 프리미티브 타입, 요게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바이트들은 다 메소드들도 갖고 있겠죠. value 값 당연히 있을 거고요. 메소드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인데요. i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언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제가 i 더하기 10 이렇게 했어요. 자, i는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110이겠죠. 자, 요 연산을 제가 x라는 값에 넣고 싶어요. x라는 값에 넣고 싶을 때, 자, x는 어딨죠? i는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100을 갖고 옵니다. i의 위치를 아니까. 그래서 100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100을 써주는 거죠. 그럼 100 더하기 10이 되는 거죠. 요거는 CPU가 해주죠. 그래서 110이라는 거를 x한테 딱 넣어요. 그럼 x도 필요하겠네요, 자리가. 요 앞에는 제가 int라고 써놓을게요. 만약에 x 앞에. 다시 여기다 붙어 있어 볼게요. int x는 i 더하기 1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int니까 x는 int죠. 자, x의 형태가 뭐라고요? int 형태라고. 왜 써준다 그랬죠? 메모리 사이즈 확보하려고. 그래서 이만큼의 4바이트만큼의 그 x 자리가 확보됐고요. 명패는 x라고 잡았고 값은 110이 들어갑니다. 얘도 소문자 int니까 얘도 프리미티브 타입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II 해볼까요? II. 자, II 더하기 100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정확한 구문은 아니지만, 자, 요거는 제가 y라고 쓸게요. 얘는 인티저라고 할게요. 대문자 i. 자, ii는 자, 실제로는 어디 있냐면 힙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ii의 주소입니다. ii의 주소라서
II 요 값을 가면 요거의 밸류 값 있죠. 요 밸류 값을 가지고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00 더하기 100이니까 y는 200이 될 겁니다. 그때 y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요 구조 그대로. 얘는 인티저니까. 자, 그래서 참조형은 제가 ii에 200을 이렇게 주면 뭐가 바뀐 거죠?ii 값이 바뀐 게 아니고 ii의 밸류 값이 바뀐 거죠.ii 밸류가 200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ii는 이 구조니까, 그죠? 밸류 자리에 200이 들어간 거죠. ii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ii의 밸류가 바뀐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헬로 자바라는 그 로봇을 하나 만들었죠. 헬로 자바. 이 로봇에 예를 들어서 메시지라는 어떤 멤버 변수가 있다고 합시다. 프로퍼티라고 제가 불렀죠. 어트리뷰트라고도 부르고 프로퍼티라고도 부르고 멤버 변수라고도 부르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명사형들. 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막 썩 혼용돼서 쓰니까 그 회사 가시면 그 회사의 용어가 따로 있어요. 보통 학문적인 용어 말고 실무적인 용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toString, say였나요? 네, say라는 함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괄호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 헬로 자바라는 로봇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int a는 1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자, 요것과 요거의 차이인데, 자, 요거는 보통 이제 int a라고 잡은 거, 얘는 메시지와 int 요 a와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지금 자, 우리가 그 어떤 펑션이 있는데 뭐 change라는 펑션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change의 펑션은 변수를 하나 받을 거예요. 어떤 변수인지 모르겠지만 이 변수를 받으면 얘가 하는 역할은 이 변수에다가 100을 넣는 겁니다. 변수 이꼴 100 하면은 이 변수 자리에 100이 들어가겠죠. 자, 그랬을 때 자, 헬로 자바 요걸 만들었고요. 저는 이거는 그냥 메인에 있는 겁니다. 메인. 자, 메인 함수는 뭐였죠? JVM이 실행시키는 함수였죠. JVM이 딱 구동되고 나서 첫 번째로 실행시키는 게 이 메인 함수였어요. 이제 요 say는 내가 이 헬로 자바한테 명령을 했을 때만 나오는 거고, 이 메인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JVM이 구동됐을 때. 그래서 JVM이 구동이 되면, 자, JVM이 구동돼서 헬로 자바도 하나 만들었고요. 제가 HJ라고 쓸게요. HJ라는 헬로 자바가 하나 만들어졌고, 헬로 자바는 여기 두 개를 달고 있죠. MSG와 그 다음에 뭐 say라는 거 두 개를 달고 있고, 자, 메인에서 만든 A는 그냥 여기 어딘가에 A가 잡혀 있다라고 칩시다. A는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메인에서 이렇게 불렀다고 쳐봐요. change 함수를 부르는 거죠. change A 이렇게 보냈어요. 자, 요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요 값을 A가 1이니까 1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 A라는 건 뭐죠? 변수라는 것이에요. 자, 변수라는 말은 변하는 숫자인데, 이렇게 메모리에 어딘가에 이렇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인가. 메모리에 어딘가에 힙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상수도 배우겠지만 다 달라요. 어쨌든 어딘가, 메모리 어딘가에 이 A라는 방을 만들어 줬어요. 이 방에다가 내가 1이라고 넣은 거고. 자, 그래서 A를 전달한다는 거는 이 메모리 요만큼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를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지금 1이니까 가볍지만 여기다가 소설책 한 권을 넣었다고 쳐봐요. 이 변수 안에다가. 스트링 같은 경우는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문자열이 들어가니까. 소설책 한 권을 다 EA에다가 넣었다 그러면 이걸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얘 뭐만 들고 다닌다 그랬죠? 메모리 주소만 들고 다닌다. 얘는 7번이다 그랬으면 요 7번이라는 주소만 갖고 다녀요. 어찌됐든 요 A라는 요 방을 체인지한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딱 전달했더니 얘를 포출했어요. 얘를 호출해가지고 이 변수 자리에는 뭐가 들어왔죠, 지금? A가 들어왔죠? 그래서 A의 요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A가, 요 변수는 A니까 A고, 얘도 A네요, 그럼. 그죠? 네, 따라오십시오. 요게 A니까 A에다 100을 넣으면 이 자리가 뭐가 돼요? 100이 돼야 되죠? 근데 실제로 여기 100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100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 거 하니, 이 변수하고 이 A하고는 다른 공간을 씁니다, 자바는. 그래서 이 변수, 지금 제가 여기다가 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X는 A 100 이렇게 치면, 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X하고 A하고는 같은 거죠. 지금 X 자리에 A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fx는 뭐 X 곱하기 2라고 했을 때 F에 3을 넣으면 무조건 6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답은 똑같지만 이 3과 이 6은 다른 공간입니다.
이게 메모리에 별도 공간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 체인지가 불러졌을 때 x가 따로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change라는 펑션은 그 메소드 에어리어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선언돼 있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소드 에어리어에 여기 change가 따로 있습니다. 이 change는 메인에 그냥 있는 거예요. 헬로 자바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어디엔가 있는 겁니다. 뭐 헬로 자바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change라는 곳에는 메모리에 이 x라는 변수가 할당이 돼요. 언제? 얘를 불렀을 때. 그래서 x는 별도의 공간이 생기고 여기다가 100을 넣어줘요. 자, 요 변수 x값, 요 변수라고 안 하고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코드가 x는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여기 들어갈 것 같지만 여기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call by value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함수를 콜했죠. 함수를 이걸 실행시킨다. 명령하는 걸 콜이라 불러요. 자, 이 콜했는데 이 A의 메모리 요 주소가 간 게 아니고 뭐가 같다고요? value가 같다고. 그래서 이 value가 1이니까 1만 간 겁니다. 1만. 이게 call by value예요. 자, 메모리 주소가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메모리 주소가 간다고 아까 그랬냐? 자, 요 테스트를, 이 헬로 자바를 봅시다. 헬로 자바. 제가 HJ라는 헬로 자바를 하나 만들었어요. 실제 구문은 뭐 이렇게 되겠죠. 헬로 자바는 제가 HJ는 좀 줄여서 쓸게요. new 헬로 자바 이렇게 해야지 이 로봇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켜진다고. 로봇이 딱 켜지는 온 되는 거예요. 로봇은 이미 여기 선언돼 있지만 딱 켜져요. 그럼 여기 헬로 자바도 하나 생깁니다. 여기. 제가 소문자로 쓸게요. 변수니까 HJ. HJ라는 놈이 하나 생겨요. 그럼 HJ에는 요 A라는 공간이 생겼겠네요. A라는 공간이 생겼고요. 요번에는 change에 A를 주는 게 아니고 change에 A를 주는 게 아니고 요 HJ를 한번 줘봅시다. HJ. 근데 요번에 이 change 뭐 2라고 할게요. change 2. 다시 깔끔하게 change 2번. 자, 두 번째 함수예요. 얘도 받겠죠. 자, 얘는 뭘 받냐면은 hello java라는 타입을 받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x 이렇게 받아요. 자, 아까 change랑 조금 다르죠. 아까 change는 뭘 받았죠? int를 받았습니다. int. 하지만 요번에는 hello java 타입을 받는 거예요. 요 앞에 변수 앞에 써준 거는 이건 뭐죠? 형이라고 그러죠. 자료형. 자, 변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int가 잡혀 있으면 4바이트, hello java가 잡혀 있으면 hello java의 크기만큼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x. 아까 msg라고 했죠. msg에 100이라고 넣어봅시다. int라고 한다면, 자, 요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change2를 메인 함수에서 change2 hj라고 이렇게 불러볼게요. 자, hj는 헬로 자바의 어떤 로봇이죠. 그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헬로 자바 hj는 new 헬로 자바예요. 계속 요거 자바를 쓰면 이 구문이 대부분이죠. 자, 헬로 자바라는 형태로 HJ를 만들 거예요. 제가 이 헬로 자바 로봇이라는 모습 그대로 new니까 생성한다는 거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 new라는 의미는 JVM의 어떤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라는 뜻이고요. 자, 헬로 자바에 가로 열고 닫고예요. 이걸 생성자 함수라 그러는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HJ는 헬로 자바의 형태다. 그래가지고 헬로 자바의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진 게 HJ예요. 그럼 change2에 HJ를 보냈으니까 얘를 콜하겠네요. 쑥 갔더니, 자, HJ는 메모리 어딘가에, 그죠? 자, 세 번째 영역, 힙 영역에 HJ가 잡혔어요. 근데 HJ는 클래스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 만들어지면 사람의 뭐 팔이라든지 다리가 그대로 만들어지죠, 같이. 아까 메시지, X의 메시지, HJ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잡혀요, 여기에.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메시지는 처음에 1이라고 우리가 정의했다면 1이 들어가 있겠죠, 이미. 그래서 HJ는 여기 공간 어딘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얘도. 우리가 int a 했을 때 a가 잡혀 있는 것처럼 HJ도 똑같이 변수입니다. 클래스 변수. 클래스 베리어블. 자, 그래서 이게 HJ를 전달했어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돼요? X 자리에. HJ가 갔죠, 이번에는. 자, int는 아까 콜바의 밸류였어요. 그래서 int로 보낼 때는 아까 숫자 1이 날라갔지만 이번에 HJ는 무슨 형태죠? 클래스 형태예요. 클래스 형태는 어떻게 간다고요? 주소가 갑니다. 왜? 크니까 등치가. 아까 int 하나는 가볍잖아요. 근데 얘는 크니까 이 HJ의 메모리 주소가 가요. 자, 8번이라고 한다면 %8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 8번 메모리 주소가 가기 때문에 이 X에
메시지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얘를 가리키죠. 자,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자, HJ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자, 컵을 하나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컵을 하나 주면서, 이 컵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맥주 좀 담아줘. 아니, 뭐, 우유를 담아줘. 그랬어요. 컵을 하나 주면서. 그러면 이 컵에다 우유를 담으면 내 컵에 우유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자, 나는 컵만 줬어요. 빈 컵만. 근데 컵에 사실은 물을 요만큼 달아줬어. 그게 1이라는 거고요. 체인지를 딱 부르는 순간 여기다가 우유를 담아줘라는 명령이죠. 메소드 다 명령이니까. 자, 우유를 담아줘 하니까 이 물은 다 버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을 버리고 우유를 담아야 되죠. 물을 다 버리고 우유를 가득 채웠어요. 요만큼. 자, 그럼 이건 누구 컵에 담긴 거예요? 내 컵에 담긴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call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call by reference. 자, reference라는 건 내 컵을 참조했다는 뜻이에요. 이 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내 컵밖에. 자, 요번에는 뭘 줄 거냐면 요만큼의 물을 줍니다. 실생활에서 불가능하겠지만 컴퓨터 속에서 가능하죠. 컵을 주는 게 아니고 물만 줬어요. 우유를 줘 라고 명령을 했더니, 그럼 제가 여기다가 컵을 주는 게 아니고 change라는 함수를 부를 때 물을 줬다 그러면은 이 물은 없어지고 우유를 따로 이제 내가 주는 거죠, 나한테. 이 change라는 함수가. 그래서 이렇게 값을 주는 게, 이 실제 이 물이다, 우유다 라는 이건 실제 값이고요. 컵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입니다. 그죠? 공간은 레퍼런스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준 거는 change 1을 이렇게 물을 준 거고요. 이번에는 change to HJ 부른 거는 뭘 준 거예요? 얘 이만큼의 컵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는 컵이 되고 누구는 물이 되고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클래스 타입이면 일단은 다 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클래스라고 선언한 것들은 뭐라고요? 컵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준다고요. 메모리에 이 공간을 통째로 준다고. 그 다음에 int나 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예, 그거는 다 뭐라고요? 값이라고. long이다. 소문자 L입니다. 소문자 I고, 소문자 short, 소문자 B, 바이트, 이런 것들은 다 프리미티브 타입이죠. 자, 클래스 타입은 이것들이 바이트, 대문자로 바뀌는 거죠. 대문자 S, short, 대문자 I, 인티저. 인티저는 좀 스펠링이 달라지죠. long은 똑같습니다. L, 이런 식으로. 클래스 형태는 다 뭐가 간다고요? 컵이 가고, 나머지 프리미티브 타입은 뭐가 간다고요? 값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간다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call by value는 값이 그대로 가는 거고, call by reference는 메모리의 어떤 공간, 컵, 제가 컵이라고 표현했던 메모리의 어떤 공간을 보내는 겁니다. 컵을 전달해 주는 거. 그게 call by reference예요. 그래서 이걸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오른쪽 눌러서 new class. 이 패키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는 거예요. 자, call by value reference. 자, 이렇게 만들고 이제 메인 있게 만들게요. 자, 메인은 내게 아니고 JVM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요 클래스를 실행시키면 JVM이 요 메인을 실행시켜준다. 자, 그래서 얘는 뭘 갖냐면 int 둘 다 int로 해볼게요. int m이라고 해볼게요. m은 2 이렇게 주고요. 자, 이건 em은 누구 거죠? 이 call by reference. 제가 이 이름을 좀 바꿀게요. 자,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자, 나중에 이제 리팩토링 하겠지만 오른쪽 눌러가지고 리팩터 리네임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바꾸시면 이 값이 잘 안 바뀌어요. 이 값은 안 바뀌고 여기만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요 클래스 이름이랑 요 파일명이 같아야 돼요. 자, 클래스 이름하고 요 파일명이 같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cbvr이라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 m이라는 지금 변수 값은, 자,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시면 돼요. 안 쳐봐도 됩니다. 이해만 한다면. 자, m이 2라고 하는 거는 이건 cbvr. 제가 요 cbvr에 라고 이제 요 클래스를 이름 줬기 때문에 얘의 m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int i라고 해봅시다. i는 1 이렇게 줄게요. 인티저라서. 자, 그 다음에 함수 하나 만들게요. 이 cbvr의 함수가 되겠죠. 실제로는 제가 public static으로 만들게요. static. 아까 change라고 했으니까 change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체인지 1과 체인지 2를 만들어 볼게요. 얘는 1은 인트를 받습니다. x. 그래서 x는 100이라고 줘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복사해서. 자, 두 번째 함수는 뭘 받아야 되죠? 이 cbvr 타입을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왜 요 앞자리에다, 함수 앞자리에다가 제가 이 받는 곳에다가 이 형태를 적어줘야 되죠? 딱 이 값이 전달됐을 때 요거 형태로 메모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메모리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nt가 들어오면 4바이트를 만들고요. 얘가 들어오면 실제로 뭐 int 4바이트에 뭐 나머지 것까지 메모리 다 만듭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자, cbvr이라는 값 형태를 받았어요. 이 ex가 아니고 여기서는 c라고 받을게요. cb라고 받을게요. cb. 그러면 실제로 cb.m을 제가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m 요 값을. 자, 그래서 메인을 실행시킬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찍어 볼게요. sys오로 먼저 찍어 볼 건데, 자, 컨트롤 엔터,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syso라고 치고, 제가 i를 찍어 볼게요. i는 이렇게, 그러면 i는 해가지고 i를 요만큼을 찍겠죠. 자, 그 다음에 change를 부르겠습니다. change i라고 불러볼게요. change 1이네요. change 1. change 1에 i라고 전달했어요. 그럼 1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11이었죠. 실행은 컨트롤 F11 하면 단축키입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run as java application 요걸로 실행하시면 돼요. 자, 제가 i를 다시 찍어 봤어요. i는 1을 바꾼 다음에 i를 한번 더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찍으면, 자, 만약에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했다면 제가 요 change를 불렀을 때 요 i 값에 메모리 주소가 같다면, 그릇이 같다면, 컵이 같다면, 컵이 같기 때문에 컵에다가 100을 담아줬죠. 자, 1을 우리가 물이라고 하고요. 100을 우유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제가 요 i 값에 만약에 컵, 이 i는 컵이죠. 1을 담는, 물을 담고 있는 컵입니다. i가 지금 보내졌잖아요. 마치 컵이 간 것처럼 보여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i가 컵이고, 얘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담겨 있는 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라인은. 자, 근데 제가 여기 전달할 때, 이 함수를 볼 때 컵을 꼭 준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래, 컵을 전달했는데, 그럼 컵에다가 이 x 자리에 i가 들어왔으니까 컵을 받았고요. x는 이 컵에다가 100을 넣었으니까 i가 10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물이 남아있죠. 이 컵에는. 왜 그런 거 하니? 이 i라는 값은 물이라고 지금 내가 선언을 한 거야. 이 int기 때문에 이때는 이 i를 컵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요? value라고 부른다고. 이 i는 요 컵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1이 전달됩니다. 왜? int니까. 소문자로 시작하는 타입이죠. 소문자로 시작하는 타입은 다 프리미티브 타입이니까 프리미티브 타입은 그 값이 간다. 그 컵에 담겨있는 요 값이 간다. 그래서 콜바이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 온 거고요. 자, x는 처음에 1이 받았어요. 여기서는 x는 1일 겁니다. sys 찍어 볼게요. 제가 진짜 1이 왔는지. 자, x는 해가지고 x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 처음에 이게 실행되고요. change 불렀으니까 그 다음 얘가 실행되고 그 다음 얘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i2, 1, 2라고 할게요. 2, 1. 그래서 처음에 i는 1이었어요. 자, 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x는 뭘 받았죠? 물을 받았네요. 1을. 그 다음에 i2는 그대로 아직도 물로 돼 있어요. 아무리 이 물하고 이 물하고는 다른 거죠. 이 우유랑은. 자, 어쨌든 인트로 부르면은 이 그릇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릇이 전달되는 것처럼 보여도 속지 마시고 여기는 1이 날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change to. 제가 요거를 좀 올려볼게요. change to를 다시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콜바이 레퍼런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로봇의 이름은 cbvr이에요. cbvr. 제가 cb1이라고 할게요. cb1은 new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클래스는 메모리에 이제 만들고 싶을 때는 그릇으로 만들고 이제 살아나게 하고 싶으면 로봇을 new라고 쓰고 클래스 이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cbvr이라는 이 클래스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change to를 부르겠습니다. change to cb1.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부르기 전에 제가 sys 하나 찍어 볼게요. 뭘 찍어 볼까요?
자, 12원은 12원.m을 부르면 되죠. m 이렇게 부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2가 찍힐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hange2를 부를게요. change2 12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원에 이렇게 받았고, 요 m을 100으로 바꿀 거예요. 우유로 다시 담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번 더 찍어 볼게요. 12.2는 뭐라고 찍히는지. 아까 같이 밸류가 전달됐다 그러면 2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릇이 같다면 밖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100으로.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죠? 제가 이렇게 불렀을 때 얘는 그릇이 같구나. 그래서 이 그릇에다가 뭘 담아준 거예요? 우유를 담아준 거죠. 됐나요? 속으면 안 되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 m은 int라고 해서 무조건 프리미티브라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요거는 CBVR에 있는 겁니다. 그릇 속에 있는 m이라는 컵이에요. CBVR에 m이라는 놈은 CBVR이 new해서 만들어지죠. 메모리 어딘가에 CBVR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름을 CB1이라고 줬네요. CB1이라고 줬어요. CB1에 요 그릇이 생긴 거죠. 클래스. 요 클래스가 그릇입니다. 그릇. 요 그릇 속에 m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m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m의 자리는. 여기에 2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CB를 전달했잖아요. change2에. CB를 전달했다는 거는 얘가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뭐가 전달된다고요? 이 그릇이 전달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딸려가죠, 그냥. 이 속에 있는 놈은, 이 그릇 속에 있는 놈은 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그 호프 컵에다가 소주 컵을 같이 줬어요. 그 소주 컵은 딸려가는 거죠. 자기는 가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맥주 컵이 이동하는 순간 소주 컵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소주 컵에다가 내가 뭘 담은 거예요? 100이라고 담은 거예요. 우유를 담은 거예요. 소주잔에 제가 여기다가 100을 담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개념이죠. 여기다가 바로 내가 100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유를 담은 겁니다. 소주잔. 그러고 나서 내가 뭘 찍었죠? 이 공간에 있는 CB1에 M을 찍었어요. 이걸 찍었어요. 이걸. CB1에 M. 얘는 100이 돼 있겠죠. 자, 그래서 바깥쪽에 이 클래스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만큼이 날아가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얘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냥 간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린 게 콜바이 밸류고요. 두 번째 보여드린 게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전달되는 걸 콜바이 밸류, 메모리에 어떤 주소가 참조되는 걸, 전달되는 걸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변수는 네이밍 룰이 있습니다. 변수 이름을 정할 때 제가 지금 변수 이름을 I, M 뭐 이렇게 정했죠. 그냥 여기다가 X 이렇게 정했습니다. 변수 이름 규칙이 있습니다. 영문자 숫자 언더바, 언더스코어라고도 부르고 언더바라고 부르는데, 자, 그리고 달러도 쓰긴 하는데 잘 안 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쓰는데, 자, 어쨌든 요렇게 4개만 쓸 수 있고요. 클래스 이름이나 이런 것들 한글로도 돼요. 한글로 되지만 한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문자형 변수 할 때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변수는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영문자나 언더스코어나 달러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달러는 가능하면 쓰지 마십시오. 잘 보기 안 좋으니까. 그리고 예약어는 변수명이 될 수 없어요. 예약어가 뭐죠?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볼트체로 나오는 거 있죠? 이건 다 예약어입니다. int, public state, void 이런 거, int 이런 거 지켜주시고요. 변수명 정하실 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정수형 변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는 어제 말씀드렸고요. 자, 바이트는 1바이트입니다. 제가 대문자 이렇게 B라고 쓰는 거는 다 바이트예요. 자, 1바이트는 몇 비트였죠? 예, 8비트 좋습니다. 자, short은 2바이트, int는 4바이트, long은 8바이트예요. 그만큼의 비트 수가 필요한 거죠. 그럼 long을 표현하려면 그 램프가 등이 몇 개 필요하죠? 88에 64, 64개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정수형 변수, 숫자형 변수, 정수형이든 실수형이든 숫자형 변수는 부호 비트가 있어요. 제일 앞에 램프 하나는 부호입니다. 그래서 꺼져 있으면 양수고요. 양수는 우리가 생략 가능하니까 음수일 때만 그 등을 켜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체 자릿수는 그래서 부호 비트가 하나 있고요. 비트수 곱하기 8 빼기 1입니다. 부호 비트 하나 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숏 같은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숏 정도. 숏은 2바이트니까 부호 비트 처음에 하나 있고요. 제일 앞에 이렇게 쭉 2바이트가 있는데 여기 첫 바이트는 부호 비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몇 개가 있죠? 2에 16, 2 곱하기 8이니까 2 곱하기 8, 16, 16개 빼기 1이니까 15개가 있네요. 이건 15개가 있습니다. 15개 안에 이진수가 있는 거죠. 0, 1, 0, 1 뭐 이런 식으로 이진수가 있는 겁니다. 1과 0만. 그래서 램프가 켜져 있는 건 1, 꺼져 있는 건 0이에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컴퓨터 속에서는. 자, 그리고 바이트는 그래서 128부터 마이너스 128부터 127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트는 지금 1바이트니까 2의 8승이잖아 원래는. 2의 8승이면 512, 256, 256이거든요. 2의 8승은 2의 10승이 1024니까. 그래서 이 256이어야 되는데 제가 0을 기준으로 음수가 있고 음수 영역이 있고 양수 영역이 있다 그랬죠. 자, 음수 영역이 이제 반이 128이니까 128개예요. 그럼 여기는 왜 127이 됐냐? 0 포함해서 0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총 합쳐서 256개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숏은 32767, 65536인데 6536의 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인트는 이렇게 나오고 롱은 너무 커서 제가 쓰질 못했는데 자,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new 해서 또 클래스 그냥 넘버라고 넘이라고 할게요. 넘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nt는 i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숏은 숏. 자, 숏부터 가볼까요? 자, 다 앞글자로 변수명을 정할게요. 자,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long은 l은 1 롱까지만 할게요. 정수형은.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찍어보면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제가 뭘 찍어보고 싶냐면 자, int는 인테저라 그랬죠. 클래스형이. int의 클래스형은 인테저죠. 인테저점 맥스 밸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걸 하나 찍어볼게요. 롱의 클래스형은 롱입니다. 자, 롱 얘 자체는 그냥 값만 있는 거예요. 프리미티브 타입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대문자 롱을 쓰면 클래스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타입은 이런 프로퍼티들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롱의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을 이렇게 찍어보면 알아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F11 했더니 롱의 숫자는 이만큼 크네요. 그럼 이 숫자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버플로우라고 그래요. 넘친다고. 그리고 int도 요거보다 크면 안 되겠죠. 자, 여기 느낌표가 뜨는 거는 너 이거 선언해 놓고, 이건 선언이라 그러거든요. b라는 변수를 내가 정의했다 그러죠. declare라고 하는데 선언해 놓고 안 썼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시소로 한 번씩 찍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아까 요거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거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자, 요거 제일 큰 값이죠. int의 제일 큰 값입니다. 이럴 때는 에러가 안 났어요. 여기다 하나만 증가시켜 볼게요. 8. 그랬더니 빨간색이 떴죠. 자, 이제 이클립스가 컴파일까지 지금 해주는 겁니다. 구문 분석을 할 때. 자, 그러면은 이 값을 다 갖다 대보면 이렇게, 자, 이 리터럴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나 상수를 말하는 거예요. 값을. 이 값은, 자, out of range, 범위를 초과했다라는 거죠. 자, 범위를 초과했으니까 이렇게 x가 뜨는 겁니다. 컴파일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x가 뜨고 여기도 x가 뜨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롱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참 마지막 값, 제일 큰 값으로 해줄게요. 그럼 얘는 에러가 없는데 얘는 에러가 났어요. 왜 에러 났을까요? 롱은 이만큼이나 큰데. 얘는 무조건 자바는 있잖아요. 여기 숫자가 있으면 이 오른쪽을 뭘로 생각한다고요? 숫자면은 무조건 int로 생각한다고. 정수 형태면. 소수점이 없으면 무조건 int로 받아들여요. int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롱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int로 만드는 순간 에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4바이트로 만들지 말고 8바이트를 만들으라고 제가 L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지가 8바이트로 만들어요. 아, 롱이구나. 끝이 숫자 쭉 나오다가 뒤에 L, 소문자 L도 됩니다. 대문자 L, 소문자 L 다 되는데 대문자 L 쓰는 게 1이랑 안 헷갈리니까 대문자 L을 주로 써요. 이제 얘는 8바이트 공간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버플로가 안 나죠? 아웃 오브 레인지가 안 납니다. 자, 요번에 문자형 변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자형 변수는 어떠한 글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아닌 글자.
자, 그래서 캐릭터와 스트링이 있고요. 바이트도 이런 식으로 문자를 표현하는 것 같이 보여요. 보이지만 바이트는 좀 전에 우리가 정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알파벳 A는 65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속에서는 뭘 갖고 있다고요? 65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바이트도 이렇게 문자형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아까 거기서 붙여넣으면 더 빠르겠죠. 자, 여기다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계속 만들게요. new 클래스, 이번에는 문자형, 뭐 str이라고 쓸게요. str. 아, 메인 체크 안 했네요. public state void mai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VI 에디터로 코딩했던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외웁니다. 요즘 사람들은 안 외우겠죠. 이클립스가 없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봤더니 처음에 C를 찍었더니 A 그대로 찍었죠. 잘 나왔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C를 인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트로 바꿨더니 뭐가 걔 코드가 우리가 그 캐릭터 코드라고 부르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무슨 코드죠? ASCII 코드. 표로 정의되어 있어요. 도표로. 그래서 알파벳 A는 65, B는 66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서 갖고 옵니다. 숫자를. 자, 그 다음에 B는 바이트라고 했죠. 바이트는 정수형이기 때문에 그냥 찍으면 무조건 숫자로 찍혀요. 이렇게. 그렇고요. ASCII 코드와 유니코드 한번 볼게요. ASCII 코드는 자, 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ASCII 코드는 이게 이제 뭐 사대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미국 그러니까 알파벳을 쓰는 그 문화권에서 이게 코딩이 만들어졌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러다 보니까 영어 기준으로 돼 있어요. 영어만 있습니다. 표가. 그래서 ASCII 코드에는 영어 위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영어와 일부 특수문자 몇 개 그렇게 돼 있고요. 유니코드 나머지는 다 유니코드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str은 AB 자 코드로 갖고 와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str은 스트링 형태입니다. 스트링은 아무리 길어도 되겠죠. 아무리 길어도 문자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str을 찍으면 ab가 찍힐 거예요. 그래서 ab라고 찍혔고요. 그 다음에 ab의 바이트 수를 찍어보니 get 바이트가 뭐냐면 ab 요 스트링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릭터나 바이트는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이에요. 다운표, 쌍따옴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형태는 무조건 쌍따옴표를 치셔야 돼요. 자바에서는. 자, 그래서 AB를 get 바이트 하면은 바이트 요거 있죠. 요거로 다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럼 AB는 실제로 몇 바이트를 차지하는지 바이트를 쪼개가지고 그거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B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스트링은 이렇게 쌍따옴표를 친다고. 그래서 AB 이렇게 쳤어요. 자, 요거를 다 바이트로 쪼개는 겁니다. 자, A는 65죠. B는 66이에요. 그죠? ASCII 코드로. 그럼 65를 이진수로 바꾸면 뭐 이렇게 나오겠다. 01001. 얘도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바이트로 쪼갠다는 건 뭐죠? 0101 이진수예요. 요걸 몇 칸씩 쪼갠다고요? 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8개씩. 8비트씩. 8비트가 1바이트니까. 맞나요? 그럼 8개씩 딱 쪼개갔을 때 몇 개가 나오는지 요게. 그죠? 그걸 세어보면 몇 바이트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링의 바이트 수를 구하는 겁니다. get 바이트는 바이트로 쪼개라 이런 뜻이고요. 그거의 랭스,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개수. 그랬더니 2가 나왔어요. 이상하다. 글자 한 글자는 2바이트였으면 좋겠는데 1바이트. 65는 1바이트로 충분히 표현된다는 거죠. 예, 이진수 2의 8승이니까 요게 2의 8승은 256인가요? 자, 256보다 작잖아 65는. 그죠? 훨씬 작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다 256을 초과해요. 자, 그 다음에 AB 한 글자 우리 한글 예, 한글이 들어가면 자 AB가 있고요. AB가 1, 2 그 다음에 예, 이거 2바이트면 될 것 같은데 3바이트가 왔어요. 그래서 총 5바이트가 됐습니다. 한을 우리가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서 지금 A라고 제가 했는데 B 자리에 한이라고 해볼게요. 한이 도대체 숫자가 뭐길래 3바이트나 차지했는지. 자, 바이트로 표현이 안 되네요. 한 바이트로는. 그래서 이거는 한 바이트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비두고 여기다가 캐릭터는 몇 바이트라고 그랬죠? 아까? 2바이트.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한. 자, 한 바이트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고요.
아웃 오브 레인지 난 거죠, 오버플로. 그 다음에 그래서 2바이트를 쓸 수 있는 캐릭터에다가 제가 한글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그대로. 찍었더니, 자, 한은 이렇게, 한은 잘 찍혔고요, 캐릭터는. 2바이트니까 뭐 이상 없이 안 깨졌습니다. 안 깨지고 우리가 안 깨졌다고 표현하거든요. 여기 안 깨지고 잘 찍었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표현해서 봤더니 54620이에요. 54620. 54620 해봐야 이진수로 바꾸면은 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65362 2의 16승이잖아요. 그럼 2바이트 아니거든요. 자, 2의 16승이 6536인데 65536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54620이잖아. 그죠? 54620. 얘보다 작잖아요. 그럼 2바이트, 얘가 2바이트니까 2바이트보다 충분히 표현 가능한데 왜 굳이 이렇게 3바이트를 잡았을까요? 자, 바이트 수로 한 글자만 해볼게요. 혹시 섞여서 그런다, AB랑 합쳐져서 그런가 해가지고 모르니까 딱 했더니 3바이트 찍혔네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죠? 자, 한글 한 글자는 무조건 3바이트입니다. 2바이트 안에 포함이 돼도 한 글자예요. 왜 그러냐면 유니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는 기본적으로 UTF-8이거든요. 유니코드. 자바에서는 UTF-16을 많이 쓰지만 한글 같이 이렇게 한글이나 한자, 일본어 이렇게 영어권이 아닌 글자가 들어오면 일단 UTF-8로 바꿔요. UTF-8은 가변적이라 그랬죠. 1부터 4바이트까지. 근데 기본적으로 UTF-8은 중간 고정값을 정해야 되잖아요. 자바는 고정값을 좋아하니까 1부터 4 중에 뭘 정한 거죠? 3을 정한 겁니다. 한글은. 영어는 뭘로 정했어요? 알파벳이 들어오면 무조건 1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A와 B는 1로 정한 거고요. 1 정한 거고 한글이 들어왔네요. 내가 잘 모르는 캐릭터야. 그러면 3으로 잡는다고요. 그래야지 넉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바이트 이렇게 3바이트니까 3개죠. 한은 여기로 다 표현돼요. 요 두 개로. 요거는 비워놓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잘 모르니까 아예 확보를 3으로 해놓는 거예요. 한글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두 글자라고 한다면 이거를 2바이트인가 3바이트인가 계산해봐야 알죠. 근데 계산하고 메모를 잡는 게 아니고요. 이걸 만날 때 바로 메모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3바이트 잡고요. 한 잡고 글 잡고 3바이트 잡아버리면 넘칠 일이 없잖아요. 재수없게 2바이트로 잡았는데 넘쳐버리면 그때 곤란하죠. 네. 곤란하니까 그 곤란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냥 한글이나 일본어 한자 이런 거가 나오면 3바이트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UTF-8은 우리가 한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3바이트라고 그냥 표현해요. 1에서 4 가변적이지만. 자, 그렇고요. 실수형 가보겠습니다. 실수형은 이제 소수점을 갖고 있는 숫자인데 플롯이랑 더블이 있어요. 자, 더블이라는 이름은 플롯의 2배라서 더블이라고 썼고요. 그냥 우리는 실수를 플롯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부호 비트 얘도 있습니다. 숫자형이니까 똑같고요. 자, 실수는 근데 기본 더블형이에요. 정수는 기본 인트형이었죠. 네, 주의하셔야 돼요. 실수는 무조건 소수점 있는 숫자는 더블형이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자릿수는 부호 비트가 얘도 하나 있고요. 숫자니까. 그 다음에 가수와 지수가 있어요. 자, 가수 23, 지수 8, 제가 소문자 B라고 쓰는 거는 비트고요. 대문자 B라고 쓰는 건 바이트입니다. 이 가수는 뭐죠? 제가 1, 2, 3.45라고 했다면 이 부분을 가수라 그러고요. 이 부분을 지수라 그러죠. 네. 요거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가 23비트, 23개 칸이고요. 지수가 8칸. 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는 더블은 거의 2배죠. 근데 정확하게 2배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건 이진수로 바꾸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14 vs 3.14f는 뭐냐면, 자, 3.14라고 쓰면 얘는 무슨 형이죠? 더블이죠. 무조건 소수점만 나오면 얘는 무조건 더블로 바꿔요. 더블로 잡으니까. 근데 뒤에 f를 써주면 아까 l 써준 것처럼 플롯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이 아닌 것들은 다 이렇게 써줘야지 제값을 잡는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신기한 거 0.1 더하기 0.2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자, 넘으로 다시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넘에다가 제가 여기를 sys5라고 하나만 찍어볼게요. 자, 그래서 0.1 더하기 0.2는 이렇게 찍으면 되죠. 0.1 더하기 0.2. 자, 요 순간 0.1을 만나는 순간 더블로 바뀌었고 더블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만큼 가로 이만큼은 더블이겠죠. 이게 뭐가 나올까요? 0.3이 나오면 좋겠죠. 네. 했더니
0.3 빵빵빵빵빵빵빵 4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로 속에선 쪼개지잖아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논문 한 편을 설명해야 돼서, 자, 아까 부호 비트가 있고요. 쫙 해볼게요. 부호 비트 한 자리 주고, 그 다음에 가수 비트 있고요. 지수 비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지수 비트도 이진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 뒷부분은 소수점 여기 있으면 뒷부분은 2의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되잖아요.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그래서 2의 3승분의 이제 2의 3승이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승이면 8분의 1이죠. 이거는 2의 3승분의 1이니까. 그래서 8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소수점 자리가 다르죠. 그 다음에 2의 2승분의 2의 4승까지 할까요? 4승분의 2의 마이너스 4승은 2의 4승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죠. 이것도 소수점 자리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비트 표현이 다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 소수점을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과 0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소수점이니까 나누기 했을 때 얘도 나눠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않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1로 하고 0으로 할 거냐면 0.2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요. 곱하기 2를 해서 이게 얘가 1보다 크면 1이라고 하고요. 1보다 작으면 0이라고 표현하자. 이런 반올림이 있습니다. 속에서. 전자공학적으로. 자, 그러면 0.3은 1인가요? 0인가요? 0이죠? 1이 안 넘으니까 곱하기 2에서. 그럼 0.5는 1보다 크니까 1이고요. 0.6은 얘도 1이네요. 그 다음에 0.7은 얘도 1이고 0.4는 8이니까 0.8이니까 1이 안 되니까 0이고 이렇게 반올림이 되는 겁니다.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쪼개질 수가 없어요. 반올림으로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면 정확한 값이 안 나오듯이. 자, 그 정도만 하고 갈게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0.04가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든 파이썬이든 어떤 언어든 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소수점을 계산하는 방식이 뭐 IEE 몇 번이라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표준으로 정한 그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엑셀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다 반올림 하면 되는 거죠. 몇 자리에 반올림. 몇 자리 반올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계산되고 있고요. 이렇게 길게까지는 안 쓴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형 가볼게요. 자, 논리형은 자, 불리언이에요. 불리언. true와 false 두 가지만 나누는 거예요. 램프가 켜졌다 꺼졌다니까 비트면 되겠죠. 1비트면 될 것 같은데 비트는 잘 안 쓰니까 바이트로 1바이트로 그냥 넉넉하게 줘버린 거예요. 메모리 확보할 때 1비트만 확보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1바이트로 정해버린 겁니다. 불리언은. 나머지 7비트만큼은 비어 있겠죠. 자, 그래서 true 이렇게 false 이게 예약어예요. 그래서 불리언이라고 쓰고요. b는 true, fal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간단하고 이 VAR이라고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 ES5 구문이에요. 변수 선언할 때 variable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여기서 제가 개발자 콘솔 열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바 A는 1, 바 B는 2 이렇게 하면 A 더하기 B는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수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바 C는 자, 캐릭터로 한번 넣어볼게요. C. 우리는 캐릭터, 뭐 인트 이렇게 썼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바 해서 그냥 아무거나 다 주네요. 자, 그래서 자바도 이제 요즘 언어들이 다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다 자바스크립트처럼 변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처럼. 왜 그런 거 아니? 얘들이 훨씬 짧은 시간에 많은 코드를 짤 수 있고 코드를 이렇게 쉽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도 점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화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대세거든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자바처럼 이렇게 막 선언까지 형태까지 다 이거 계산하면서 이렇게 짜기에는 너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컴퓨팅 파워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아까 한 바이트 한 바이트 우리가 나눌 때는 이렇게 썼었는데 그러니까 세탁기에서 프로그램 할 때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안 쓰겠죠. 쓸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니까. 그렇지만 C나 자바 같은 걸 많이 쓴다. 자, 그런 이유고요. 이런 서버나 PC에서는 요즘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 컴퓨팅 파워 때문에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 1, i는 10 이렇게 하면은 얘는 무조건 정수형이니까 기본형이 뭐라고요? int. 그러니까 int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d는 소수점이 있네요. 그럼 더블. 우리 아까 기본형 배운 이유가 그겁니다. 자, s는 쌍따옴표네요. 스트링.
자, 근데 이걸 안 씁니다. 이렇게 자바 10에 포함되어 있지만 자바 10을 써도 이걸 잘은 안 써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편한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이 들지만 더 어색하고 헷갈려요. 얘가 도대체 무슨 값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i에다가 제가 i는 10이라고 선언해 놓고 소수점을 넣어버리면 얘는 int였잖아요. int였는데 소수점이 돼버리니까 혼란이 생겨버려요. 에러가 딱 나버려요. 타입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자바의 장점이 사실 혼란을 안 주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C는 이렇게 되면 C는 뭐예요? 캐릭터거나 그거죠. 자, 요번엔 S를 한번 잡아볼게요. S는 SSS. 이건 무슨 형태? 스트링으로 잡히겠죠? 그럼 S에다가 아까 1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좀 됩니다. 심지어 아까 A는 1이라고 줬죠? 이렇게 문자를 줘도 돼요. 근데 자바도 이렇게 만들면 좋았을 걸 왜 형을 고정했을까요? 원래 자바라는 거는 이렇게 형이 정해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눈속임입니다. 컴파일이 딱, 우리가 보는 거는 요거지만 컴파일이 딱 되고 나면 요렇게 바뀌어요, 코드가. 그 글자만 바꾸는 거지 속이 바뀌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와 리터럴. 자, 상수는 항상 같은 수예요. 항상 같은 수를 상수라 그러고, 리터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a는 1 했던 그런 변수 값들. 자, 그래서 상수는 잘 아셔야 됩니다. 상수는 파이널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이널 변수는 무조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 x는 10 이렇게 쓰면 이 x 값은 10으로 고정입니다. 더 이상 뭐 11로도 12로도 0으로도 못 바뀌어요.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파이널이라고 선언하면. 그래서 파이널 변수의 규칙은 파이널 변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므로 다시 값을 할당하면 안 돼요. 처음에 10이라고 했다가 11로 x는 11로 하면 안 되고요. 변수명은 전체 대문자를 보통 씁니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는 언더스코어 이걸로 붙여주고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대문자로 써준다. 그래서 상수라고 알 수가 있죠. 코드를 읽는 사람이. 그래서 코드는 실제로 한 번 써져서 99번 읽혀요. 그러니까 읽기 쉽게 짜는 게 좋습니다. 읽기 쉽게 짤 수 있는 코드를 짤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래머죠. 자, 파이널 변수의 장점은 변하지 않는 값이므로 값이 명확하고요. 메모리에 고정되니까 메모리에 딱 확보되고 말죠.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new 해서 클래스 상수와 리터니까 뭐 콘스트 리터라고 제가 하나 만들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스트링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링 s는 abc. 자, 이렇게 하면 s에 abc가 할당됐죠. s를 이제 변환하면 bbb 이렇게 다시 바꾸면 벌써 에러가 여기 파이널 안 썼네요. 파이널 쓰고 s라고 쓰면 벌써 에러가 나죠. 이렇게. 그래서 값을 바꿀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학생수 같은 거는 뭐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이미 변해버렸는데 public static final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student stu 뭐 num 10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타입을 안 썼네요. int. 자, 그러면 public static final int예요. 자, 파이널은 이제 그러니까 이 값을 바꾸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번에 형변환 가보겠습니다. 형변환은 아까 int를 더블을 int로 뭐 이렇게 막 바꾸는 건데요. 자, 형변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묵시적 형변환, 자동 형변환. 아까 우리가 1 더하기 2 이렇게 했을 때 int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정수형은. 그리고 실수형은 무조건 더블로 바뀐다. 그게 이제 묵시적, 그러니까 자동 형변환이라고 부르는데 정의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 크기가 작은 자료형에서 큰 자료형은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까 1은 int로 바뀐 것처럼 바이트 b는 1바이트죠. int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1바이트가 4바이트로 확장되는 건 그냥 자동으로 돼요. 이렇게. 하지만 명시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형을 써주면 돼요. 가로에다가. 이렇게 규칙이 이렇게 있는데 덜 정밀한 자료형에서 더 정밀한 자료형. 이것도 당연히 커지는 거죠. 작은 거에서 더 커지니까 더 정밀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연산 중 자동 형변환이 일어난다. 정수형은 int로, 실수형은 더블로. 자, 그걸 아시면 되고요.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걸 보통 캐스팅이라고 많이 불러요. 실무에서는 캐스팅이라고 부르고, 그걸 한번 짜보겠습니다. 클래스. 자, 캐스팅이라고. 이런 식으로 퍼블릭이 메인이 있는
그 클래스는 거의 잘 안 만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잘 안 해요.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바이트 먼저 해볼게요. 바이트 b는 1이라고 했을 때 int i는 자 b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b가 1바이트고 4바이트가 그냥 에러 없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b는 i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에러가 나죠. 자 큰 놈이 작아지니까 에러가 납니다. 자 근데 웃긴 게 이제 제가 아까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long 해볼게요. L은 1, 2, 3, 4, 5, 6, 7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를 제가 프린터로 한번 찍어 볼게요. sys5 자 제가 b 더하기 i 더하기 l 해볼게요. L 자, 먼저 i 더하기 l만 해봅시다. 그럼 1 더하기 얘가 되겠죠. b가 1이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1, 2, 3, 4, 5, 6, 7에서 8이 된 거죠. i는 int로 잡혔고요. int l은 long으로 잡힌 겁니다.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이 변수로 이렇게 줬을 때는 n이라는 클래스 속에 x, y 두 개의 변수가 있고요. 그 수합 함수를 그 n의 수합이죠. n 클래스 속의 수합 함수를 호출하면 x, y 값이 서로 치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합이라는 펑션이죠. 그래서 제가 n을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n 클래스는 x와 y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실행했을 때 10과 20이 자리가 바뀌면 돼요. 하나 더 9분짜리 하나 더 찍을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자 10, 20, 20, 1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과값이. 그래서 수합 함수를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x와 y가 있으니까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x 자리가 있고요. x의 메모리 공간이 있고 y의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얘는 제가 n이라고 하는 n이라고 명표를 달고 있는 이 n 클래스의 타입이에요. 그래서 n.x, n.y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만약 이거를 값을 바꾸고 싶으면 10, 20 돼 있는데 이 값을 바로 이렇게 줘버리면 10이 손실이 되니까 이 10을 어디다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뭐 a라는 것에다가 x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a라는 공간이 생길 거고요. 어딘가에 a라는 공간에는 x를 담았으니까 10이라는 게 생기겠죠. 콜바의 밸류니까. 그래서 a가 10이 돼 있고요. y를 x에다 담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 x는 10이 없어지고 20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y는 아직 20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다가 뭘 주면 되죠? 얘를 줘버리면 얘는 없어지고 10이 되겠죠. 그럼 20과 10이 바뀌었네요.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컵이 두 개가 있는데 x와 y, 여기 물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우유를 우리가 바꾸고 싶으면 중간에 하나의 컵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이든 우유든 뭘 여기다 담아 놓고 얘를 이렇게 담고 얘를 여기다 담아 버리면 바뀌는 거죠. 현실 세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짜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int a라고 또는 뭐 임시라고 해서 템프라고 많이 나와 있죠. 예시에서는. 그래서 제가 t라고 할게요. 한 글자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x를 담고요. 그럼 t는 지금 10이 됐습니다. 그리고 x에다가는 y를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20이 10으로 들어간 거예요. 20이 10으로, 그러니까 x가 10이 20으로 바뀐 거죠. y는 아직 20입니다. y에다가 뭘 주면 되죠? t를 주면 되겠죠. t가 지금 x의 값을 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메모리 속에서 변수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